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6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검찰 애완견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진영이 갈려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검찰청 출입 기자, 그걸 제가 지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다른 기자들보다도 좀 잘 아는 입장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의 대북송금 기소를 두고서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주당 대변인, 노종면 대변인 이런 사람, 그 사람도 기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대변인, 윤희석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또 이제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팩트가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는 무조건 이재명 옹호, 무조건 어찌 보면 이재명 반대, 비판, 이렇게 이제 편을 갈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을 애완견이라 말하는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건까지 서슴지 않는다.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유승민 전 의원 조폭 같은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이 본인이 불리할 때 언론 탓을 하는 거는 무시무시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한 거만, 저는 지금도 기자라고 생각하지만 한 거만 30년이 넘는데요. 정치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죠. 상대 정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기자들은 왜 출입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주로 취재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신 아닙니까? DJ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누구누구 기자가 이게 완전 나팔수다. 옛날에도 나팔수라는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거 그대로 그냥 그쪽의 정보를 받아서 불어댄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을 출입하면 새정치국민회의 쪽에서 또 그렇게 한나라당 나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어떤 때는 YSDJ가 이제 1987년에 이른바 사당체제를 유지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각 당 출입 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운 적도 있습니다. 물론 기사로 싸우진 못하죠. 데스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석에서 싸웁니다. 한 사람은 YS 편 들고 한 사람은 DJ 편 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자들이라는 게 본인이 취재하는 영역에 대한 약간의 애착,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팩트를 구분해 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기자냐 아니면 진짜 애완견이냐, 이런 게 판가름이 되겠죠. 제가 기자 중에 무슨 진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무슨 챗 GPT인가? 거기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기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기자들은요, 이재명의 애완견 격인 기자들 꽤 많습니다. 그럼 자기 애완견은 괜찮고
남의 애완견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재명의 애완견이든 검찰의 애완견이든 그게 기자들의 다수는 아니다. 그럼 다수와 소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야 독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독자가 많은 신문, 독자가 적은 신문, 시청자가 많은 매체, 그렇지 않은 매체. 물론 뭐 시청자가 관성적으로 어떤 걸 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설득형이었죠. 약간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동교동 출입기자, 이른바 김대중 진영 출입기자 중에서는 동교동 지하실에 가서 김대중 후보와 총재와 만난 기자들이 있고 그게 이제 핵심 기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은 그냥 약간 기자 대 취재원의 공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김대중 총재는 기자들을 이른바 자기네들 표현으로 관리를 했죠. 그 중에는 적대적인 기자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김대중 총재의 언론관이고요. 노무현 후보는 달랐죠.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언론을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조중동 개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 대 한경대 그랬습니다. 한경대,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아니고 좀 한겨레, 경향신문, 그때 또 대한매일신보라고 지금 서울신문이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했죠. 조중동 대 한경대. 성공한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조중동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그의 이른바 맞서는 언론 매체군을 노무현 후보는 의도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적폐청산, 아시다시피 조중동도 그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앞장서거나 아니면 검찰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나왔죠. 지금은 다 사면 복권 됐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발표나 뭐 이런 것들 특검, 주로 특검이지만 나왔을 때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걸 안 썼나요? 다 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장서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의 애완견이었느냐?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뭐 별로 그렇게 기자들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꽤 신뢰를 두고 기사화를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느냐?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무슨 창작을 한다든가 소설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이게 이 취재가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선거법 재판, 그러면 그 중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기자들도 조금만 취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억력 좋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부하였고, 그것도 그냥 부하가 아니고 대장동을 담당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호주에 가서 뭐 그냥 단순히 그 단장과 뭐 그냥 같이 뭐 수행원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골프도 같이 치고 카트도 같이 두 명이 같이 몰고, 김문기가 몰고 이재명이 거기서 같이 다녀서 같이 골프 치고 공도 찾아주고 낚시도 같이 가고, 무엇보다 대장동 관련해서 보고도 여러 번 받고. 그런데 나 그 사람 몰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에 대한 유동규 씨의 증언이 있고, 박근혜 국토부는 공문이 있습니다.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 자, 근데 뭐 더 이상 무슨 팩트가 필요하죠?
그걸 몰랐다 내지는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다. 기자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기자들이 봤을 때 이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기자가 사실이라고 누구한테 취재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래 이 말이 사실일 거야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신 있게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창작이었다면 한 번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3번, 4번 속지는 않는다.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기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자 그렇게 여러 번 속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죠. 왜? 정보가 아무래도 뭐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오늘 취재하고 내일 모레 다시 뭔가를 취재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그 대표적인 게 검언유착 의혹 아닙니까?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구속됐습니다. 결국 무죄 나왔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이른바 검사끼리 싸운 겁니다. 검사 내전이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 뭐 자기네들은 뭐 그 휴대전화에 뭐 비밀번호 안 알려줘서 그렇다. 아니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비밀번호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휴대전화만 뭐 수사의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결국 팩트는 드러나게 돼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때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면 팩트는 당연히 드러나죠. 이재명 수사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수사는 대장동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에 반해서 유동규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2년 1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하면 거의 3년 정도를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까지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팩트는 거의 다 드러납니다. 오히려 뉴스타파 같은 여긴 뭐 일반적인 언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뉴스타파 같은 데서 계속 뭐 여론조작 뭐 이런 걸 시도했던 뭐 가짜 인터뷰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중동에서 가짜 인터뷰가 언제 있었죠?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 가짜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고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스타파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식 논리로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를 전부 다 그러니까 검찰을 취재해서 쓰는 언론 매체를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당황해 있구나. 초조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고요. 이 애완견 주장을 하는 걸 봐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싸움은 초조하고 흥분한 사람들이 지게 돼 있죠. 왜? 팩트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자들입니다. 그 제가 기자들이라고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한두 번은 속을 수 있다. 검찰에. 그럼 뭐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 번, 3번 이상 속지 않는다. 왜? 기자도 보는 눈이 있고 이 각종 팩트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아니 어제의 검찰 설명과 오늘의 검찰 설명이 스토리가 다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받아 적는다. 그런 기자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러나 적어도 신뢰할 만한 매체,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런 데에서 그런 기자는 별로 없고 특히 각 그 매체에서 검찰청 출입기자, 이른바 법조기자. 법조기자는 그래도 제법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법조에 출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서 애완견 노릇 이러면 그건 그 기자가 성공하지 못한 기자가 될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김만배 같은 기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진실, 팩트를 추구해서 뭔가 그 안에서 특종을 하는 기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이라는 그 일종의 단말마적인 반발, 이게 왜 나왔는지,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당황해 있다 하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선고가 나기 전의 주장과 후의 주장이 지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재탕 주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그럴까요? 묘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팩트로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앞 재판이 안 끝났죠. 선거법 재판은 뭐 빠르면 1심 선고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9월에 제가 어제도 해드렸지만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토부의 공문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발언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